성능도 울트라하고 카메라도 울트라하고 하지만 무게도 울트라하고 가격도 울트라합니다. 이 모든 울트라를 본인이 감당하실 자신이 있다면 안녕하세요, 볼트입니다. 오늘은 버즈 프로 영상 때 살짝 보여드렸었죠. 바로 갤럭시 S21 울트라 모델을 제가 오늘 3일 동안 써보고 간단한 소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갤럭시 투고 서비스를 통해서 대여해온 거기 때문에 제가 엄청나게 자세한 후기를 알려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써봤던 것들 중에서 이런 느낌이 있었다 라는 정도로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디자인부터 한번 보실게요. 이 카메라 범프가 이번에 이렇게 옆면하고 이어지는, 유려하게 이렇게 이어지는 모양을 취하게 됐는데, 확실히 전작인 S20 시리즈들과 그 다음에 특히나 못생겼던 S20 울트라 같은 경우랑 비교하게 되면은 훨씬 예쁘긴 합니다, 진짜. 그리고 이 팬텀 블랙 색상이 이거 사진빨 정말 안 받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약간 이렇게 무광으로 갔다가 완전 까매지는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실물로 보면은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는 아 뭐야 이게 플라스틱 조가리도 아니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실물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거 정말 고급스럽습니다. 삼성이 내놓은 블랙 중에 깔끔하게 고급스러운 거는 제가 블랙 오닉스 말고 느껴본 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좋은 게 여기 카메라 범프하고 뒷면 색상이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일체감 같은 경우에는 팬텀 블랙 색상이 제일 좋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리 무광 마감이 굉장히 좋아요. 이게 촉감을 느꼈을 때 소리 지금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이 정도면 아이폰 무광 글래스들의 그런 느낌에 필적하는 수준인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디자인 정말 잘 뽑았고요. 근데 이 디자인이 이렇게 나온 건 좋지만 그만큼 무게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지금 한번 제가 무게를 재볼 건데요, 무게가 무려 228g이나 나옵니다. 이거는 진짜 무겁긴 해요. 휴대폰이 이렇게까지 무거울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합니다, 진짜. 제가 노트 10 플러스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노트 10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무거운 편에 속하는데 얘는 그래도 200g 아래란 말이에요. 196g이 나옵니다. 이것도 사실 굉장히 처음에는 나왔을 때 무겁다고 많이 욕먹었던 제품입니다. 이제는 뭐 200g 넘는 게 아주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가 됐죠. 무게도 좀 경량화시키는 그런 모델들도 계속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거를 강화유리 케이스를 끼워서 쓰거든요. 이 강화유리 케이스를 끼운 다음에 한번 무게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화유리 케이스를 끼워야지 224g이네요. 이렇게 들고 있으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228g짜리에다가 케이스 끼워서 쓰실 거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무게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좀 뭐라고 많이 했는데 분명히 S21 울트라도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이제 좋은 점들을 일단 먼저 좀 말을 해줄게요. S20까지만 해도 FHD까지 해서만 120Hz가 지원됐던 것이 이번에는 S21 울트라 한정이긴 하지만 QHD 해상도에서도 120프레임이 지원이 됩니다. 와, 이거는 진짜 너무 부드럽고 원UI 3가 되면서 굉장히 애니메이션이 더 부드러워졌는데, 얘는 지금 제가 쓰면서 프레임 드랍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배터리가 확실히 오래갑니다. 깡 용량 자체가 5000mAh다 보니까 당연히 오래갈 수밖에 없지만, 사실 제가 통신칩을 넣지 않고 썼기 때문에 5G 환경이나 LTE 환경에서는 조금 이제 배터리 효율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 점은 조금 감안해주세요. 어쨌든 배터리가 확실히 용량대로 잘 오래 간다. 그리고 엑시노스 2100이 전력 효율에 조금 초점을 둔 것 같아요. 지금 여러가지 긱벤치 상황이나 벤치마크 상황을 봤을 때 좀 그래 보이는 경향인데, 그거에 맞게 배터리가 오래 간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카메라는 확실히 좋아졌어요. 확실히 좋아졌는데, 카메라가 정말 다 좋은데 여전히 100배 줌은 기믹성 기능이다 이런 게 있어요 라는 기능 정도지, 그래도 30배 줌까지는 월등하게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습니다. 이 잔망경 렌즈가 업그레이드 된 게 괜히 업그레이드 된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번에는 S펜 성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S21 울트라만 단독으로 S펜을 이제 지원하게 됐는데, 아쉽게도 S펜이 여기 내장되진 않죠. 그래서 노트 펜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주기에는 아직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특히나 지금 일단은 예약 판매하면서 제공되는 S펜 같은 경우는 블루투스 지원도 안 되고 셔터 버튼으로 쓴다든가 이런 것도 다 불가능해서 좀 아쉬운 점이 많았지만, 어쨌든 필기가 된다는 것 자체는 괜찮습니다. 네, 그럼 이제 좀 아쉬운 점들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당연히 완전하게 안정화되기 이전 펌웨어이기 때문에 출시되고 나서는 이런 상황들이 다 바뀔 수는 있지만 발열은 조금 있는 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한선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아요. 긱벤치를 10번을 계속 연속적으로 돌렸을 때는 마지막 10번째까지 엄청 뜨거워지진 않았어요. 한 두세 번째쯤이랑 비슷한 발열 정도를 보여줬는데, 그냥 웹서핑 할 때나 유튜브 볼 때가 오히려 조금 이런 작업에서 조금 따뜻해지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카메라 선 옆부분, 여기랑 요 밑에 여기가 조금 뜨거웠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세로로 잡고 휴대폰을 사용할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됐지만, 영상을 볼 때나 아니면 게임을 할 때 이렇게 가로로 잡고 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여기가 조금 따뜻해지니까 여름에 이걸 사용하게 되면 확실히 약간 불쾌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그리고 성능은 제가 긱벤치 5로 테스트를 10번 해봤는데, 확실히 루머로 돌던 성능들보다는 조금 아쉬운 점수들이 나오고 있죠, 요새. 그래서 기덕분들, 우리 기덕후분들은 아쉬운 목소리를 많이 내고 계시고, 특히나 이게 ARM 칩의 X1 코어 자체의 문제냐, 아니면은 엑시노스의 가버너 또는 스케줄러 문제냐, 이런 논쟁
경쟁들이 계속 오가고 있는데 스냅드래곤 888도 예전 스냅드래곤 810처럼 화력이 지금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엑스온 코어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10번 동안 성능 테스트 및 스로틀링 테스트를 해봤을 때 멀티코어 기준입니다. 점수가 3400에서 시작해서 3300, 300, 300, 300, 그 다음에 100대를 잠깐 떨어졌다가 다시 200, 200, 200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 성능을 그냥 안정적으로 좀 잘 뽑아내기 위한 거를 가져간 것 같아요. 싱글코어도 비슷하게 계속 점수대가 나와주고 있었고요. 근데 제가 조금 의문스러운 거는 커뮤니티에 계속 다른 분들도 스로틀링 테스트를 해주고 계신데 간혹 가다가 진짜 훅훅 떨어지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칩셋 수율 문제인 건지 아니면 정말 투고로 돌리는 제품들이 약간 성능 면에서 그렇게 우수하지 않은 제품들을 조금 내보낸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받은 제품은 그냥 일정하게 어느 정도 고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긱벤치 점수를 말씀드린 만큼 게임 성능도 좀 궁금하셨을 텐데 게임 테스트는 제가 이번에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아직 최적화가 안 된 건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게임들을 돌려봤을 때 텍스처가 이상하게 자글자글거리고 프레임이 희한하게 더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걸 지금 테스트해서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나중에 실사용 후기들을 좀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아스팔트 9이 노트 10 플러스보다 오히려 얘가 더 끊기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이거 좀 두고 지켜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쉬운 점이 스피커가 아쉬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노트 10 플러스랑 비교했을 때 탁하고 소리가 선명하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물론 저음 양감은 더 많아지긴 했습니다. 저음도 많아지고 소리가 풍성해진 감은 있긴 합니다만 노트 10 플러스에서 그 선명하면서 단단한 저음들이 나왔던 거에 비해서는 저음이 퍼지는 느낌이 저는 더 강했다고 느껴졌습니다. 소리 테스트도 한번 보고 오실게요. 어쨌든 저는 스피커는 노트 10 플러스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SD카드 안 되는 거는 당연히 아쉬운 얘기고요. 있던 거를 뺏는 게 가장 나쁘잖아요, 사실. 지난번 S20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서 원가 절감도 많이 하고 가격대를 좀 떨어뜨렸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너프당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아무래도 S21이 좀 잘 팔리다 보면 다음번에는 SD카드가 돌아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긴 합니다. 그리고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게 하나 있었네요. 엣지가 이번에 있긴 있는데 노트 10 플러스랑 비교를 해보시면 노트 10 플러스는 그래도 디스플레이 측면이 많이 엣지 부분이 보였어요, 옆에서. 근데 S21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옆에서 봤을 때 디스플레이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디스플레이가 없고 그냥 베젤만 엣지를 꺾어 놓은 느낌이에요. 플랫과 엣지의 중간에 완벽하게 이제 그냥 찾은 건가 싶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삼성의 고유 아이덴티티에 가까웠던 엣지가 이렇게 사라져가는 모습을 보니까 좀 아쉽긴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전반적으로 마지막 총평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유저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아직까지는 넘어갈 이유가 크게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S21 울트라 충분히 좋게 나온 제품 맞아요. 카메라도 너무 잘 찍히고 그 다음에 스피커도 사실 뭐 이 정도면 준수하긴 합니다. 준수하긴 하고 배터리는 진짜 오래가고 성능만 보면 노트 10 플러스보다도 훨씬 더 좋죠. 하지만 스피커 성능 같은 경우도 언젠가부터 성능 향상의 정체가 오고 있고 오히려 떨어지는 모습도 보여줬고요. 무게는 비교해봤을 때 확실히 무거운 편이 맞고 그리고 S펜이 지원된다 해도 S펜 내장은 안 되어 있고 외장 메모리 지원도 되지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노트 10 플러스가 성능이 아직 꿀리지 않아요. 충분합니다. 원 UI 3까지 지금 먹고 있기 때문에 UI적인 측면에서도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크게 밀리지 않아서 그렇게 저는 넘어갈 이유를 못 찾을 것 같습니다. 물론 노트 10 플러스가 아직 나온 지 2년도 안 된 기기이긴 하지만 이렇게 새로운 제품이 나왔을 때 아직까지 노트 10 플러스가 더 낫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걸 누군가 나한테 주면은 쓰겠지만 내 돈 주고 사고 싶지는 않은 느낌 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노트 21이 나오기를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데 계속 없어졌다, 개발을 하고 있지 않다 라는 루머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노트 팬인 입장에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제가 이제 노트 4, 노트 8, 노트 10 이렇게 다 쓰고 있는데 노트 21이 약간 이런 느낌의 이런 정도의 스펙을 갖고 나온다면 저도 넘어갈 마음이 큰데 삼성에서 제발 이런 노트 팬들의 목소리를 듣고 노트 21이 마지막이라고 할지언정 노트 21 정도까지는 내놓고 마무리를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S21 울트라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고요. 네, 전반적으로 무난하게 잘 뽑힌 기기입니다. 성능도 울트라하고 카메라도 울트라하고 하지만 무게도 울트라하고 가격도 울트라합니다. 이 모든 울트라를 본인이 감당하실 자신이 있다면 저는 울트라 사셔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오늘 살펴볼까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